와튜브. 이 시간에는 중국 북경 상해를 때릴 수 있는 미 포병본부 한국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11월 29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 해구산 정책은 유지되고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은 순환 배치됐던 포병대 본부와 공격용 헬기 대대를 한국에 영구 배치한다고 밝혀 주한 미군 화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미 육군은 이미 지난 9월 이 본토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있던 제2보병사단 포병대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 재배치했는데요. 미 포병본부 병력은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소규모이지만 중국 주요 도시의 공격을 미군이 한국에서 직접 지휘하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미군 최신의 전투기 부대와 드론 부대가 배치되어 있기에 중국은 공격용 헬기 대대보다 포병본부 배치가 더 무섭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한국에 포병본부를 영구 배치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미사일과 다른 포는 재래식 무기로 구분되기에 핵무기, 화학무기 같은 제약이 없고 포를 운영하는 병력도 미사일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사일보다 부피가 작아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경주 사드 미사일처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없어 미군은 포병대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 영구 배치되는 미국 포병본부는 중국과 가까운 한국 서쪽에 위치한 평택이나 군산 미군기지에 배치되면 아무런 방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미사일과 포가 다른 것이 뭐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사일은 드론처럼 날아가는 것을 중간에 조종할 수 있고 포는 총처럼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면 끝입니다. 한마디로 미사일은 발사한 다음 인공위성을 이용 원격으로 조정되기에 중간에 목표 수정이 가능하고 포는 목표물을 향해 포탄을 쏘면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모두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고 포는 재래식 무기로 구분되어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먼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이 아닌 포로 북한이 아닌 바다 건너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미국 장거리포가 중국과 가까운 평택이나 군산 미군기지에 배치된다면 의문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미 육군 전략 장거리포 사정거리는 최대 1600km이기에 중국을 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군 포병부대의 한국 배치는 예고돼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포브스지는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전략 장거리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기사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을 거론하며 미군 전략 장거리포는 한국에 배치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이유는 한국에 배치돼야 중국 정치 수도 북경, 경제 수도 상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적 주요 도시와 기관시설, 미사일 기지 같은 적 공격 시설을 타격하는 것인데요. 한국 평택 군산 미군기지에서 중국 북경 상해까지 거리는 1000km에 불과해 최대 사정거리 1600km인 미 전략 장거리포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 주요 도시 북경 상해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아래에 있는 대만과 필리핀의 사정거리 1600km 미국 장거리포가 배치된다면 중국 경제 수도 상해는 때릴 수 있지만 중국 수도 북경은 때릴 수 없고 일본 본토 남쪽에 배치될 경우 중국 북경 상해를 타격할 수 있지만 북경을 타격할 경우 한국 상공을 지나가야 하고 사정거리가 짧아지기에 미군 포병부대는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딱 맞습니다. 북한, 중국은 이미 한국과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이지만 사정거리 1600km 미국 장거리포라도 보유해서 북한, 중국과 싸워야 합니다. 안보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친중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평화서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틀림없습니다. 와튜브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